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시각으로 오늘 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쪽을 보셨을까요? 리스크 관리 지수 포트 교체 마무리. 지난주까지는 이 첫 번째 포인트로 박스권 대응 전략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에 강조를 드렸었던 게 우리는 박스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현재 시장이 완전하게 이제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시장이 또 박스권, 과매수권에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매수권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마무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점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발동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신고가를 좀 써내려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같이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와 그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그러한 흐름이 현재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 시장이 반등함에 있어서 반등을 주도를 했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같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포트 교체할 준비를 마무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 슬슬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이제 현금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또 연휴가 이번에 지나가잖아요. 연휴가 지나가게 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여러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제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새롭게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맞춘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는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할 준비.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을 포함을 해서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슬슬 차익 실현 혹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는 또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존의 상승이 나왔었던 쪽보다는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또 이제 전력 인프라 쪽도 상당히 흐름이 양호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돌아가는 박스권 장세인 거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시장이 이제 과매수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급이 고점 구간에서 약간은 풀려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제 연휴도 껴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이제 종목군들로 수급 순환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연휴가 이번 주 주말 그리고 이제 월요일 하일 지나가면 또 당분간은 없잖아요. 이제 대선까지 쭉 계속해서 시장은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또 마구마구 펼쳐질 수 있는 게 다음 주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히나 이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 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고 오늘로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셔야 한다라는 점.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종목 접근을 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도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다 마무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못하셨다면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포인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재차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 다시 예전의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고개를 들고 말 것인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호재성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이제 이 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 지점을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은 저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꺾여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봤을 때 조선주들이나 아니면은 방산주들이 약간은 꺾이기 시작했던 지점과 동일한 수준, 동일한 이제 같은 구간에서 수급이 뒤바뀌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후반에 약간은 이제 또 수급이 꺾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약간은 꺾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잖아요. 즉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주도 업종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 차익 실현 흐름이 나왔고, 이 외에도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나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저번 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해가지고 잘 올라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즉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그림 혹은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과연 어느 종목군들이 수급을 넘겨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그 부분이 중요했는데, 일단은 전력 인프라가 현재 가장 우세한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계속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글로벌 쪽으로 또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전력 인프라고, 최근에 또 이제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원인 규명 중에 있는데, 지금 스페인이 유럽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뭐 원자력 혹은 화석 연료 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여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선두주자였는데, 재생에너지가 이제 또 전력 변동이 상당히 좀 큰 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또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결론적으로 이번 정전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전력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유럽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미 우리나라의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업들이 이제 또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늘려나가고 있었죠. 뭐 LS 그룹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요것도 이제 제가 화요일 날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계속해서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 수출에 대한 어떤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현재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서 정전 사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또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는 만큼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또 이제 수출기를 어느 정도는 터놓은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쪽에 거의 이제 그런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수출기를 이미 또 바깥쪽으로 터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유럽의 정전 사태 또한 전력 인프라 기업들에는 어느 정도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관심이 국내 이제 또 이 코스피 그동안의 주도 업종들이 쉬어가는 구간에 또 물량을 받아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또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수출 물량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에 계속해서 또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좋은 흐름 연속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선별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진전기나 혹은 산일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서 약간은 또 이제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면서 이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현재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기술적으로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으니까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열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주도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와중에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종목인 만큼 또 이제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는 생겨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다음 주부터 연휴 끝나고 나서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선별을 미리미리 해놓는 그러한 구간, 그러한 싸움, 종목 고르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와중에 현재 전력 인프라가 또 상당히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오전에도 제가 오후에 수급 들어가는 쪽 상당히 또 잘 보셔야 된다. 오후에 수급 들어가는 쪽이 또 연휴 지나가고 나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전력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현재 수급을 받아주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주도 업종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는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기존에 잘 갔었던 뭐 조선, 뭐 그다음에 뭐 방산 이러한 쪽들보다는 어느 정도 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나 혹은 전력 인프라 이러한 쪽으로 또 수급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에 어느 정도 또 이제 수급을 넘겨받고 우리가 포트를 다시 한번 또 이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저희 방송에서 라스트 찬스 시간 종목 소개도 해주시는데 바로 직전에 라스트 찬스,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의 추천주가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었잖아요. 그때 한 30만 원 초입에 사서 지금 다들 수익 구간에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어떤 점에서 이 종목을 좀 관심 갖고 보셨는지 그때 추천 이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사신 분들은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실지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어찌됐든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록이 찍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 또한 지금 계속해서 수출 물량을 현재 늘려 나가고 있고, 결론적으로 현재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즉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력 인프라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수출 물량이 나오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분명하게 또 어느 정도는 주가 상승세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을 또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뭐 잡으셨던 분들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또 이제 121선 근처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 근처 구간까지는 우리가 수익권을 어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전력 인프라는 만약에 다음 주에도 주도주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비단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 또 출과를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오늘도 좀 시끄러운 정치 테마주입니다. 끝이 아니다. 다음 주 본격 시작해 주셨는데 딱 내일 5월 3일이면은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쉬는 사이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돌아갈 거고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빅텐트가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정치 테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전문가님 어떻게 계획 세우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또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정치 테마 혹은 이제 대선 테마가 돌았었던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인맥주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구간에 이제 또 여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권 후보의 인맥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권 후보의 인맥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관련된 종목이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주로 와가만 컴퍼니나 꿈비 같은 저출산 종목군들, 그러면서 이제 뭐 의료 AI, 뭐 그 다음에 홈닥터, 컨텐츠 등등 해가지고 흐름이 쭉 이어졌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가 조금 약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들도 뭐 저출산부터 의료용 AI, 홈닥터 등등 해가지고 싹 한 바퀴 돌고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인물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의 야권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 중에 뽑힌 사람들은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야권에서 한덕수 후보의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지금 현재
뭐 대선 출마에 대한 그런 또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해서 또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파기환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이제 급락이 나오나 했더니 지금 또 형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인맥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 돌고 있는 거고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인맥주가 추가적으로 도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또 정책주가 다시 한번 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주의 방향성은 저는 기존과는 또 이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야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러한 쪽 해가지고 여러 쪽 해가지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주들이 순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방향성이 아니라 기존의 움직임이 나왔었던 정책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부터 대선 테마는 지금 대선이 또 이제 6월 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바로 한 3주 정도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이야기 나와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락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형제그룹주들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군들도 저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야권 후보들도 이제 또 점차적으로 더 줄어듦에 따라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 인맥주들이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흐름이 나왔었던 게 또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STO 관련된 종목군들도 현재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저출산이라든지 저가에서 다시 한번 쉬었다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지금 종목군들이 현재 정책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 우리가 어느 정도는 5월 달에 반드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야권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군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장주와 2등주, 3등주가 어떠한 종목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인맥주들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또 이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지속성 또한 선별이 잘 되셔야 되는 종목군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정책주 접근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뭐 인맥주 다 돌고 나면 바로 또 정책주의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권과 야권의 각 후보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또 과연 어떠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면 개별주에 대한 순환매가 조금 더 이제 강해질 수 있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이 과매도냐 과매수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여전히 과매수 구간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재 이 고점에 있는 만큼 뭔가 이제 주도 업종보다는 조금 더 개별주 쪽에 주의를 기울일 그러면서 조금 더 개별주 쪽에 수급이 강력하게 모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사실 조선 방산 제외하면 수급을 이끌었었던 쪽은 완전하게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잖아요. 즉 개별주가 흐름을 많이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달도 그러한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개별주 쪽에서 거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일단은 5월 달에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어찌됐든 발빠른 매매가 필요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5월 달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발빠른 매매가 정 어렵다라고 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 같은 주도 업종 관련된 종목군들만 접근을 하셔도 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어찌됐든 종목별 순환매가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포트 교체 준비는 마무리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진입 시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도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